세스 브런들 박사는 파티장에서 만난 기자 베로니카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입니다. 자신의 연구에 흥미를 보이는 베로니카에게 브런들 박사는 자신의 집으로 동행하는 걸 권유하죠. 조금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의 끈질긴 권유에 베로니카는 결국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브런들이 보여준 연구 성과는 바로 전송기였죠. 쉽게 말하면 일종의 순간이동이 가능한 기계였습니다.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베로니카에게 브런들은 그녀의 스타킹을 실험 대상으로 이용하여 자기가 말한 것이 진짜임을 증명해냅니다. 놀라운 발명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 기회를 놓칠 순 없겠죠. 베로니카는 그와의 대화를 녹음해서 기사로 쓰려 하지만 브런들은 하지 말아달라며 애원하죠. 다음날 베로니카는 자신이 일하는 잡지사의 사장이자 전 애인 보렌스에게 인터뷰를 들려주지만 그는 믿지 않습니다. 브런들이 그녀에게 사기를 친 것이라며 그저 무시할 뿐이죠. 베로니카는 잡지 기사가 아닌 기록을 위해서 브런들의 실험을 옆에서 촬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송기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생물의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생물체를 전송하는 경우 전송 대상의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었죠. 서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둘은 연인으로 발전하고 브런들은 그녀의 말에서 생명체 전송 방법의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성공하게 됐죠. 하지만 보렌스는 베로니카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거부했던 베로니카의 기사를 잡지에 실으려 하죠. 그러나 이걸 따지려고 나간 베로니카의 행동에 브런들은 그녀가 보렌스를 만나려 한다는 오해를 하게 되고 홧김에 자신이 직접 전송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송기 안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있었다는 걸 모른 채 말이죠. 커트 노이먼 감독이 연출한 동명의 1958년작을 리메이크한 영화 데이빗 크로넨버그 감독의 플라이의 스토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SF 호러와 약간 결이 다릅니다. 보통 이런 영화에서 등장하는 과학자 캐릭터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머리는 좋지만 나쁜 의미로 미쳐있는 경우가 많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오만으로 똘똘 뭉쳐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세스 브런들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연구에 대해 함구하는 걸 요구하기도 하며 똑같은 옷으로 옷장을 가득 채우는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너드스러운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런 캐릭터성은 중반부를 지나면서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공포를 자아냅니다. 갑자기 근력과 체력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단 것에 집착하며 예전과는 달라진 브런들의 모습에 베로니카는 낯설어하지만 브런들은 오히려 새로 태어난 것이라며 좋아하죠. 게다가 예전과와 달리 성격이 급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며 이로 인한 베로니카와의 갈등은 호러 영화이면서도 영화의 드라마가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을 받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베로니카와 보렌스가 예전에 연인 사이였다는 설정은 주인공인 브런들이 훨씬 더 폭주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연료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 아무래도 인간에서 서서히 괴물이 되어가는 특수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나오는 호러 영화들은 80년대에 나온 호러 영화들을 좀 본받아야 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이 영화의 경우는 더더욱 그런 느낌이에요. 결국 괴물이 되어버린 브런들의 모습은 지금 봐도 그로테스크하다는 말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실상 80년대 호러 영화 중에서 특수 분장과 효과만 따진다면 가히 정상급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파리와 인간의 결합이라는 측면은 크로넨버그 감독의 영화가 늘 인간과 다른 무언가를 결합시키는 바디 호러의 선구자였던 걸 생각해보면 잘 어울리지 않나 싶네요. 브런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몸에 털이 나기 시작하더니 손톱과 머리가 빠져버리는 등 인간의 모습에서 멀어집니다. 이걸 보고 에이즈에 대한 은유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영화가 나온 시기가 에이즈가 서서히 퍼지던 때인 걸 생각하면 확실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말해보자면 이 영화 역시도 크로넨버그 영화의 기저에 늘 깔려있던 욕망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영화 속 전송기는 총 3대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건 2대입니다. 이걸 알기 쉽게 한쪽은 입력, 또 한쪽은 출력이라고 가정했을 때 브런들은 자신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파리와 결합됩니다. 여기서 파리는 예기치 않은 변수를 뜻해요. 물론 본인도 원인은 몰랐겠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넘어 베로니카를 억지로 전송하려 합니다. 그녀가 거부하자 다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실험하려 하는 모습은 어쩌면 하나의 계기로 인해 드러난 그의 진정한 본성이 아닐까 싶어요. 천재이면서도 완벽을 기하기 위해 선택한 은둔을 깨트리고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의 모습은 자신의 오만에 집어삼켜진 인간 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인간의 처절하고도 나약한 모습이야말로 크로넨버그 감독이 그려내는 인간의 본 모습이 아닐까요?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음을 전하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